소프트웨어 활용 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파이썬의 입출력 함수, 그리고 리스트에 대한 부분, 자료구조 중에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실습할 거고요. 그리고 조건문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 임시적으로 여러분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내용들을 쭉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실습을 조금 더 같이 해가면서 하고, 앞부분은 여러분의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까지가 오늘 공부고, 실습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습관화돼서 마지막 실습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CLI 환경이라고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을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이 익숙해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래픽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리눅스라든가 운영체제 중에서 도스 배경,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환경이라면, 지금 저희가 파이썬도 지금 3.8 설치했었죠. 3.8.5 버전인가요? 실행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GUI 환경이 아니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예요. 한 줄 한 줄 명령어 베이스의 프로그래밍 환경이고요. 그리고 마우스의 클릭이 아닌 키보드의 입력만을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환경하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환경은 이런 타입인 거죠. 우리가 한 줄 출력하면 한 줄 입력해서 출력하고 싶을 때 명령어 복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프린트 제가 컴퓨터과학과 이해본이라고 해서 학과 이름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그러면 컴퓨터과학과 이해본 한 줄 출력해 주죠. 똑같이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줄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썬은 1학기에 프로그램에서 쉘이건 아니면 우리가 파일에 뉴 파일에서 커맨드 환경의 메모장이던 둘 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죠? 둘 다 사용을 해봤고, 이외의 실습은 우리가 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화면의 입출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표준 함수의 입력이라고 하는 인풋. 인풋 함수는 표준 입력 함수예요. 사용자가 문자열을 콘솔창에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 표준 출력 함수예요. 프린트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테스트를 여러분이 실습할 때 따라해 보시라고 프린트 커맨드 이제 컴퓨터 과학과 이해본 물론 여러분하고 또다시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 하나 더 생성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실습하면 위에 이름, 학과 이름 하라고 했죠? 이름, 네, 학과 컴퓨터 과학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번, 학번, 네, 학번 입력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실습일 2020년 09 21일, 네. 파일 이름 바뀌겠죠? 21일 또는 22일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만약에 내가 다음 주 오기 전까지 하니까 25일 날 실습을 했다. 25일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한 날, 여기는 내가 실습한 날, 실습일 적으라고 제가 안내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 줄, 실습 시작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실습 시작 뭐라고 하나고요? 헤딩이라고 해서 기록해주고 Shift 엔터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하고 한 줄 한 줄 같이 실습하는 거 페이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습 시작하셔서 각각 실습한 내용들 프린트해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인풋 함수. 우리가 A의 인풋 숫자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숫자 입력하시오. Shift 엔터. 숫자 입력 저 200이라고 했어요. 200이라고 바꿔줬으니 Shift 엔터. 그럼 200이라고 얘기하겠죠. 앞에 줄의 번호가 바뀌는 건 제가 이 아래까지 60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실행해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록을 해 놓으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nput 함수, print 함수 둘 다 어떤 건지 우리 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자료 구조의 한 가지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파이썬의 자료 구조 리스트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 값을 할당하는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처럼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할당하는 기법을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여러 자료를 순서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하나의 자료형만 저장하지 않고 정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거, 입력 컬러라고 입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입력도 실습 알려드릴게요. 컬러는 바로 띄어쓰기 없이 하셔도 되고요. 콧다운표 레드, 컴마, 콧다운표 블루, 컴마, 콧다운표 그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Shift 엔터 그러면 컬러에 들어가 있어요.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 컬러 출력해서 Shift 엔터 레드, 블루, 그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레드, 그린, 블루.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에 입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리스트에 입력된 것 그리고 출력. 그럼 리스트에 인덱싱 한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리스트에 인덱싱 어떻게 했냐? 리스트 입력해줬고 컬러 출력도 했었고 프린트 컬러스라고 해도 되고 프린트 말고 한 줄 추가. 넌 지금 컬러에 뭐가 들어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컬러에는 제가 여기서 다시 Shift 엔터 Shift 엔터 왜냐하면 아까 컬러 아래쪽에 가면 다른 걸 더 입력했거든요. 자, 그럼 컬러스 뭐가 들어있니? 라고 했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대답해줬고 0번지엔 뭐가 들어있니? 2번지엔 뭐가 들어있니? 프린트한 거예요. 우리가 왜 리스트에는 인덱싱을 0부터 한다라고 한 거예요. 0부터. 물론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이진수 사용법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0부터 사용합니다. 물론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다른 언어는 1부터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더 배운다고. 근데 0부터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의 인덱스 번호의 첫 시작점 0인지 1인지 먼저 확인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0번지에는 레드가 들어있고 0, 1, 2에 들어있는 거죠. 그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니? 전체는 리스트에 3개가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에다가 다시 레드, 블루, 그린, 블루, 블랙 또는 뭐 스카이 블루 라고 하거나 또 여러분이 더 입력하셔도 돼요. 컬러를 꽃다운표 뭐 토마토라고 하는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Shift 엔터 Shift 엔터 그럼 6개 들어있다고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따라하셨던 화면을 이렇게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실습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크게 보이면 저한테 Shift로 자, Shift F5
자,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지금 쭉 했더니 11줄 제가 실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의 환경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실습하는 시간 잠깐 하도록 하죠. 이렇게 실습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1번부터. 자, 쭉 잘 따라오셨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지금 실습하신 거, 나 학과 출력하고 숫자 입력해봐라. 몇 입력됐니? 컬러 리스트로 나열했다. 리스트 보여줘 라고 하는 거 프린트 방식은 두 가지예요. 여기 주석까지 달아주시면 좋죠.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까지 달아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셔도 요 화면이든 이렇게 화면이든 저한테 캡처샷 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죠? 자, 여기 설명도 제가 더 해놨네요. 설명 부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왜 주소값이 0부터 시작하는지,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의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리스트라고 사용을 했죠. 네, 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배열은 C 언어에서는 배열이라고 하고요. 어레이라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데이터 리스트를 받아들일 때 상수 뭐 또는 정수, 자연수, 문자열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보단 리스트라고 불리고 있고요. 1보다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진수라고 해서부터 명령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데이터 공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비주얼 베이직이나 매틀랩 같은 언어에서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캡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0번지는 레드다. 첫 번째 0번지를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더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인덱싱과 슬라이싱.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를 배웠잖아요. 그쵸? 리스트를 이해하기 제가 여기서 썼어요. 리스트 이해하기. 자, 시티세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다 입력을 하고 이게 0부터 6까지 0부터 6이니까 서울부터 6개를 출력해라 해서 광주까지 출력한 거죠. 6개. 또 0부터 5까지 그러면 대전까지. 여러분이 바꿔서 숫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 슬라이싱 한다는 건 데이터 값을 리스트에다가 다 입력을 한 거고요. 리스트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변수에서부터 마지막 인덱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럼 여기다 주석도 달아볼 수 있겠죠. 변수명 시작 인덱스 콜론 마지막 인덱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주석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0부터 5까지 또는 5부터라고 하면 5번째부터 광주, 울산, 수원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만 리스트에서 마지막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출력을 한다. 그래서 리스트 변수를 사용하면 마지막 인덱스가 다음 리스트의 시작 인덱스가 돼서 코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쉽게 한다. 이건 여러분이 인덱스를 통한 데이터 값을 많이 활용해 볼 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한 줄 한 줄 결과값이 저하고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공부하는 내용을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의 공책하고 같아요. 여러분의 공책이에요. 필기하면서 내용을 실행해보는, 그래서 코드를 적고 코드를 실행해보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본 것도 이렇게 리스트 이해하기라고 하는 걸로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캡처해주세요. 자, 리스트 출력할 때 이 캡처를 지금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냐? 제가 미리 해놓은 거지만 다시 캡처한다라고 하면 캡처 프로그램에서 캡처하셔서 카톡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캡처 도구 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또 시간 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실습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인덱스에서 리버스 인덱스. 자, 그러면 거꾸로도 출력해보자. 거꾸로. 내 자리값에, 내 전체 데이터에 시작 인덱스가 비어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 인덱스가 비어있으면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값을 쓰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8인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다 출력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덱스 값을 통해서 출력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프린트 시티스에서 마이너스 8부터 콜론입니다. 콜론 뒤에가 비어있는 것. 그럼 입력된 모든 것. 저한테 출력할 때 내가 했다라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이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 이어서 보죠. 인덱스 범위가 넘어가는 슬라이싱도 있어요. 범위값 출력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주제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는 슬라이싱. 자, 이름 입력하실 때, 네, 여기 컨트롤 엔터 또는 시프트 엔터 다음 줄 넘어가는 거 아시죠? 네. 아이고. 실행해 보시는 거고, 다음 줄 넘어가서, 그러니까 클릭해서 여러분들 줄 하실 때 마크다운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전부 안 적어줬을 때 여기다도 주석 달아주시면 좋죠. 자, 시티스의 변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주석 또 달아주셔도 돼요. 범위를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최대 범위를 지정. 자, 여러분 실습하시면서 주제를 하나하나 가지시면서 실습하시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에.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따로 실습하세요, 내용 주세요 라고 해도 이렇게 찾아서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범위를 넘어가도 우린 자동으로 입력한 내용만큼만 인덱스한다. 인덱스 범위를 넘어가는 슬라이싱 잘라내기는 콜론으로 사용을 하는데 콜론의 범위 값에 따라서 내가 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체에 제가 이제 준비한 페이지는 대략 한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중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실습하기 하세요라고 제가 범위값을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전송해달라고. 그래서 리버스 인덱스 마이너스 값을 갖고 하고 있고,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슬라이싱에서 범위값만큼만 보여준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증가하는 값, 내가 입력된 것 중에 2개 건너서 출력하는 거, 3개를 건너서 출력하는 거.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 제 핸드폰이 대답을 했네요. 가끔 그 시리나 빅스비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가 봐요. 핸드폰을 앞에다 두고 실습했더니 빅스비가 대답했어요. 가끔 여러분들 테스트 많이 하시나요? 저는 되게 잘 써요. 빅스비도 잘 쓰고 시리도 잘 쓰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마이크 눌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 증가값을 두고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2칸 건너서 또는 3칸 건너서 출력해라. 역순으로 출력해라. 역으로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전체 들어있는 데이터 값을.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출력하신 다음에 요만큼 캡처샷 주시면 되겠죠. 따라하기. 네, 이렇게 따라하기를 실습 결과 하나, 둘, 셋, 넷. 소스 기재하고 실행해서 주소까지 입력하면 만점이에요. 네,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되겠죠? 실습할 내용, 오늘은 화면 입출력이에요. 여기서 잠깐 덧셈 연산하기 전에 올라가서 볼게요. 화면의 입력과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 출력해봤고 입력해봤어요. 그죠? 다시 한번.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거 배울 거고 조건문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CLI 환경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명령어 출력하는 환경이다. input 함수, print 함수. 자, 그럼 여기서 프린트 함수 더 실습해 보실 수 있어요. 추가, 플러스, 여기에 프린트, 노트 후에다가 더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hello, hello world라고 해서 컴마 찍고요. 다시 따옴표 안에 hello again. 자, 그러면 여기에 출력한 거, 여기 뭐 느낌표 똑같이 쓴다라고 하면 Shift Enter. 자, 2개가 어떻게 됐어요? 이어져서 출력됐죠? 한 칸 띄어쓰기 된 것도 기본이고요. 한 칸 띄어쓰기 하고 네, 바로 출력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실습하신 거는 저랑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체크한 내용으로 출력해 주시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프린트 인풋, 프린트 함수 2개.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했어요. 리스트. 아이고. 리스트에 대한 개념. 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대도시에 대한 걸 지금 출력을 했어요. 그 전에 여기 보면 컬러부터 있겠네요. 컬러. 레드, 블루, 그린. 그러면 레드, 블루, 그린이 한 칸씩 배열에 이렇게 들어간 거랑 같아요. 그래서 자료용은 일반적으로 정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자료용은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하는 시퀀스 자료형이다. 그래서 인덱스 할 때 0번지부터 출력해지고 번지에 대한 거를 기록해서 출력할 수 있으며 길이를 하는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해 줬다.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가 현재 3개가 들어있을 땐 3개, 스카이블루하고 토마토를 입력했을 때는 길이가 6개가 됐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때도 저한테 보내시라고 알려드렸고, 왜 0부터 시작하냐? 주소값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메모리를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슬라이싱 하는 방법.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네. 그래서 리스트 이야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또 했죠. 네, 천천히 지금 다시 하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점검을 잠깐 해드린 거예요. 실습 결과는 카톡으로 주셔야 한다. 그리고 리버스 인덱스 한 것도 전체 자리값에 대한 걸로 출력해서 주셔라. 누가 했다. 부분 하실 때 여러분이 했다라고 이름 기록하셔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증가값까지. 자,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4개 화면을 주셔도 되고 3개 화면에다가 주석 처리한 것까지 내용 기록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리스트에 덧셈 연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연산. 자, 그럼 컬러 다시 입력해 주시고 1번과 2번 3개씩 각각 입력한 거예요. 3개씩. 3개씩 각각 입력해서 데이터 3개씩 입력 각각 하시고 프린트 함수에서 2개의 리스트를 더하기를 했어요. 2개의 리스트 더하기. 레드, 블루, 그린, 오렌지, 블랙, 화이트라고 하는 2개의 리스트를 더하기해서 출력했더니 2개를 연이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길이를 물어보니 3개씩인 거죠. 더하기로 출력할 때만 더해서 출력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제 더하기를 해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컬러 1과 2를 토탈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로 만들면 토탈 컬러 리스트는 2개의 리스트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조인 연산을 한 거예요. 해보실 수 있겠죠? 네, 따라하기.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전송해 주셔라 라고 한 거예요. 캡처 찍어서. 쭉 이어서 노트 계속 적는 거예요. 나 이만큼 적었어요 라고 하는 걸 저는 화면에 여러분들 거 확인하는 거고요. 계속 실습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확인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게 여기다 모두 출력해야 돼요. 이것만 전송 하나 해주신다라고 하면 줄 추가해서 이만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네, 실행해서 찍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이만큼 내가 했어요. 지금 잘 따라했어요. 라고 하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곱셈이랑 인연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곱셈과 인연산. 곱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리스트에 넣어 있는 거를 2번 출력해라. 그랬더니 레드, 블루, 그린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거를 곱하기 2 그랬더니 똑같은 거를 2번 출력해 주네요. 레드,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자, 그럼 그 안에 in이라고 하는 연산은 우리가 포문할 때 한 번은 써봤던 거예요. 그죠?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너 이 안에 있니? 컬러 2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었죠? 컬러 2에는 오렌지, 블랙, 화이트네요. 거기에 블루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블루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블루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물어보려면 뭐 물어봐야 돼요? 화이트 있나? 화이트가 있니? 라고 하면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블루가 아니라 다시 화이트로 물어볼게요. 화이트가 있니? 라고 하니까 얘는 없대요. 지금 바뀌었죠. 화이트는 2에는 있고 1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 돼요. 곱셈은 곱하기 2를 했는데 저 곱하기 2가 아니라 3을 하고 싶어요. 3을 하면 3번 출력하겠죠. 네, 출력하는 개수만큼을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면 네, 곱하기 연산, 곱셈도 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인이라고 하는 연산 통해서 네, 그 안에 있니 없니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트는 컬러 2에는 없고 컬러 2에는 있고 컬러 1에는 없다. 네,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리스트를 추가 삭제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추가 삭제 좀 빠르다 생각하시면 잠깐 정지하시고 따라 해보셔도 돼요. 네, 저는 여러분의 결과를 주피터 노트북 파일로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쭉 저 한 거 실습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한테 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느라 중간중간 이렇게 따라하기라고 하는 걸 넣어놨어요. 자, 리스트 추가 및 삭제, append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값을 기존 리스트의 맨 끝에 추가한다. 자, 그러면 입력했던 레드, 블루, 그린을 넣어놓고 append, 화이트, append 시킨 거예요. 그럼 출력하면 맨 마지막에 화이트 값을 출력할 수 있다. 우리가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의 마지막에다가 append라고 하는 건 계속 마지막에 맨 끝에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거 덧붙여서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자, 그러면 그린 다음에 화이트라고 하는 게 저장된다. 자, 그럼 옐로우도 덧붙여 볼까요? 옐로우 덧붙이면 어떻게 돼요? 컬러 할 때 옐로우도 덧붙여지겠죠. 여러분이 아는 컬러 더 추가해도 돼요. 자, 요 상태에 요 상태의 아랫줄. 자, 그럼 지금 현재 컬러는 뭐가 들어있니? 물어봐야 돼요, 컴퓨터에. 컴퓨터는 블루하고 그린만 갖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append yellow 그러면 한 줄 지금 추가. 다시 나는 컬러 입력하겠다. 그랬더니 블루, 그린,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를 한 번 더 추가한 거죠. 제가 옐로우 추가해라. 2번 제가 실행시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 3번째. 왜냐면 계속 추가됐으니까. 네. 반복 추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추가가 된다. 실행할 때마다. 또 실행해요? 자, 또 실행하면 옐로우 더 추가되겠죠. 또 Shift 엔터, Shift 엔터. 자, 계속 추가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컬러에 레드, 블루, 그린, 익스텐드, 블랙, 퍼플 그러면 레드, 블루, 그린에 익스텐드, 블랙, 퍼플이 들어간다. 자, 따라하기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인서트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거 인서트도 시켜보겠습니다. 인서트 제가 익스텐드 한 번 더 설명할까요? append만 있었는데 extend라고 하는 거 extend는 리스트 자체에 새로운 리스트를 더 보태는 거예요. 리스트에 자 레드, 블루, 그린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입력할 때 Shift 엔터 레드, 그린, 블루인데 거기에 블랙, 퍼플을 더 넣어라. 컬러 그랬더니 블랙, 퍼플 이렇게 추가되는 걸 얘기해요. 새로운 리스트 자체가 추가되는 것. 자, 따라하기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리스트 추가 삭제. 익스텐드까지 실습하셨다라고 하시면 돼요.
리스트 추가, 삭제 하신 부분. 자,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계속 실습 차근차근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 학번, 이름, 실습일 파일들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다 하시면 핵심 부분이라든가 실습한 내용 모아서 그날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실습한 파일도 여러분한테 이걸 드릴 거예요. PDF 파일이나 HTML로 저장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습 그대로 해보시는 거 따라 하시면서 아, 이때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파일을 제시하실 수 있게 네, 만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페이지 실행시키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리스트에 추가 삭제하는 거예요. 추가 삭제. 인서트. 리스트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리스트 함수는 i번째 인덱스에 새로운 값을 추가해요. i번째.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다시 주시고요. 컬러. 왜냐하면 항상 기준점을 한번 먼저 나는 레드, 블루, 그린 기점이고요. 인서트 0이라고 한 거예요. 0. 0에다가 오렌지를 넣겠다. 어떻게? 인서트 0번지에 넣으면 0번지에 오렌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입력했던 것이 밀려나서 뒷부분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기존의 리스트의 i번째가 0번으로 저희가 입력했죠? 새로운 값을 추가해서 새로운 인덱스를 기준으로 기존의 데이터 값을 한 줄 하나씩 한 칸씩 밀어난 거죠. 밀려서 뒤로 연이어서 레드, 블루, 그린을 출력해줬죠. 이게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인서트는 해당하는 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곳에 추가해준다. 자, 그럼 추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삭제도 있겠죠? 삭제, remove. 자, 레드를 나는 삭제하겠다. 나 레드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 컬러를 지금 인쇄해봤더니 4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레드를 빼겠다 라고 하면 뺀 데이터 값을 주는 거죠. 삭제, remove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할당하는 것도 볼게요. 다시 레드, 블루, 그린으로 초기화 시켰어요. 컬러라고 하는 리스트를. 그럼 컬러라는 리스트의 0번지에 레드의 자리에 난 오렌지로 넣고 싶다. 레드의 자리에 오렌지로 넣고 싶다. 라고 지정해서 0번지라는 곳을 지정해서 집어넣으면 넣어주면 컬러는 레드를 지우고 오렌지로 덮어쓰기가 된다. 그죠? 지정 인덱스 번호에 따라 값을 대체한다. 새로운 값을 할당한다. 주석 처리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컬러. 그러면 딜리트 시킬 수도 있니? 라고 하면 딜리트 할 때 난 삭제할 거야. 컬러 0번지에 있는 거 지워줘 라고 한 거죠. 왜 0번지에 지금 오렌지가 들어있어요. 오렌지를 삭제하겠다 라고 하니 컬러 출력하니까 블루와 그린만 남습니다. 0번지 삭제했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하기 또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네, 캡처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신 것만큼. 사진 여러분이 카톡에 주실 때 여기 마지막에 뭐 써주셔야 돼요? 프린트 항상 뭐? 네, 자기 이름. 그래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습하시고 항상 습관적으로 해주세요. 내가 여기만큼 했다. 내가 한 거다. 왜냐하면 사진 여러분 하실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게.
이 번호는 저 앞번호의 번호가 계속 늘어났었죠. 90번, 예, 91번으로 온 거예요. 실행 순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리스트에 대한 거 정리하고 네, 마무리 첫 시간 하도록 할게요. 리스트는 추가 및 삭제하는 것까지. 네, 전체 여기는 리스트에 추가 및 삭제. 총정리. 함수라고 할까요? 네, 아래도 뭐 정리해놨지만 append는 새로운 값의 기존 값을 끝에다가 추가했고요. extend는 리스트 자체를 확장시켰고요. 덧셈 연산도 해봤죠. 인서트는 i번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삽입했고요. 뒤로 밀어낼 수 있다. 리무브는 내가 지정한 값을 삭제한다. 얘는 뭐 한 거예요? 특정 인덱스 값을 삭제한다. 사용하는 방법에 뒤에 점을 붙여서 사용했던 것과 앞에 딜리트한 거와의 차이점도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이썬을 더 배워가면서 왜 저렇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도 배워가겠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실습하신 거 저장 잘 해서 캡처샷 주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1교시.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쉬셨다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